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틱을 해놨어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가 힙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둘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어요. 절대 아빠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생기냐면 아빠인 제가 이제 6살, 만 6살이거든요. 다음 달에 만 6살이 되는데 거의 6살인데 6년, 거의 6년을 봐왔잖아요. 근데 매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둘째를 보면 제가 이래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의 상상과는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귀해요. 그냥 귀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오면요. 일단 머리숱이 없고요. 눈썹도 없어요. 눈, 코, 입을 다 가졌지만 어디가 좀 어색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분만실에 있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안아 물어보 주시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일단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맸어요. 그리고 얼굴을 딱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PPT 처음 만약 들어주세요. 저희 PPT로 나가는 영상이었고, 네, 다음 거 들어주시면 돼요. 원래 바로 나와요.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둘째 부탁드릴게요. 기저귀 차고 있고 이제 막 처음 앉았을 때 기념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엄마를 닮았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 여자예요. 딸. 아빠들은 딸을 너무 좋아해요. 아마 이게 모든 아빠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딸 밥을 하는 그런 유행어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를 닮아서 너무 귀여워요. 우리 하은이 해드리겠습니다. 하은이 형사하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처럼 예쁘다는 얘기가 비로소 마음에 와닿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아이들 워낙 좋아하고 조카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 조카들 보면서 예뻐요. 조카 있으신 분 공감하실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조카 보면 예뻐요. 하지만 눈에 넣는 할아버지들 예쁘진 않아요. 조카가 비운 짓을 하면 미워요. 근데 결혼하고 우리 첫째 하은이가 되는데 하은이는 눈에 넣는 할아버지들 예뻤습니다. 하은이는 항상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고요. 괜히 울 때도 있고 때를 쓸 때도 있어요. 또 아이가 돌되기 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잇몸이 간지러서 뭐든지 물기 시작하는데 특히 물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살이에요. 돌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걷지 못해서 많이 안아서 키우게 돼요. 딱 안으면 어깨 힘이 자연스럽게 닿고 아이가 물어요. 아이가 물 수도 있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아이는 어떤 장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전목적으로 무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내려놓고 어깨를 딱 보면은 피멍이 들어있어요. 나를 멍들고 아프게 해도 나의 아이는 예뻐요. 또 하나, 죄송합니다. 이거 예배 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더럽게 생각하는 그것이요. 또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건 맞아요. 똥하고 오죠. 참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이 단어들조차 잘 안 써요. 우리가 대화 속에 똥, 오줌 막 이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쓰시나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2살, 3살, 4살, 작으면 5살까지 된 아이들 친하게 지내는 방법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 만나면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만나면 일단 다가가세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요. 얘야, 똥. 아이가 그냥 딱 터져요. 바로 마음을 열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인을 만나서 눈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똥. 큰일 나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아이였던 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저귀 잘 때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요. 조심한다 하더라도 가끔 내 손에 똥이라고 좀 묻어요. 근데 그게 만약 더럽게 느껴진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일단 하나는 말도 못하는 아이예요. 아이에게 얘야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건 더러워. 네가 알아서 해. 라든지 그래도 아빠니까 해줘야 된다면 일단 고무장갑을 먼저 끼고 온몸을 부장하고 절대 직접 안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손으로 가끔 묻혀가면서 그려요. 심지어 가끔은 내 옷에 오줌을 넣을 때도 있어요. 잠깐 옆에 분들 다시 봐주세요. 아까 우리가 사랑의 축복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 옆에 분이 여러분의 새 옷에 오줌을 넣었다고 가져왔어요. 이제 확 와닿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신기하게 내 아이가 나의 옷에 오줌을 묻혀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아이는 눈에 너무 알아보던 그 예우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생각하는 한마디 했습니다. 돌잔치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내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이쁘고 건강히 자랐다는 걸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하루 돌되기 전에 다른 돌잔치 몇 번 초대해서 나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주인공들은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주인공이라 하면 돌맞은 아기와 1년 동안 수고해서 키운 엄마,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한 살 되면 낯을 가리게 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도 몰라요. 자기 돌잔치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또 아이가 돌 정도 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먹고 자고 놀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돌잔치날 시끄럽고 낯설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고요. 그래서 돌잔치에 가면 아이가 징징대면서 엄마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또 그 아이를 달래느라 엄마 또한 쉽지만은 않은 하루가 되고요. 좋은 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보내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또 뭔가 잡으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잡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정말 좋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매달 좀 더 의미 있는 돌잔치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일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고 말씀드렸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통 월급을 주고 도미연금을 쓰게 돼요. 저희 부부도 하음이 가졌을 때부터 참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하음이 날 때쯤 되는 결정이 우리 첫째 하음이 돈을 떠나서 누구에게 못 맡기겠다. 우리 둘이서 키워보자. 그냥 둘이서 키웠어요. 때로는 제가 막 방송부터 데리고 다니고 예전에는 병원했을 때 하음이가 돌 되기 전에는 제가 간증 자리에도 막 데리고 다녔어요. 안고 한 적도 있어요. 1시간 동안. 될 수 있으면 재워보고요. 그렇게 키우니까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도미연금한테 줘야 될 월급 똑같은 비용을 하음이 이름으로 매달 저축했고요. 그리고 주인분들한테 돌잔치에 드는 비용을 나와서 그 비용을 합쳤더니 하음이 돌날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들고 하음이 우리 가족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갔고요. 2명의 심장병 어린 아이가 1명의 귀가 안 들려서 인공호흡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3명의 아이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하음이 돌이 지난 다음에 친아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돌잔치를 안 하냐고, 초대 안 하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무도 초대 안 하고 저희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대 어린이병원 가는 걸 끝냈으니까.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엄마가 탤런트, 아빠는 가수. 하음이는 돌잡이로 뭐를 잡았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 넷째 동안 또다시 1년 동안 2천만 원 받고요. 아이들 돌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서 3명의 아이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아이 모두가 다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막내 하예리가 작년 7월에 돌이었는데요. 그 첫째 생일 때 제가 우리 하예리에게, 막내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리틀리양 하예라, 하예리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어. 1년 동안 하예리는 어땠니? 편하디 편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씩 너의 힘으로 해나가야 했던 1년 동안이라는 시간들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빠하고 엄마는 너가 하나씩 새로운 걸 해나갈 때마다 너를 응원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어. 그래서 그 1년이 하예리를 통해서 행복한 순간들을 선물로 받는 시간들이고, 하예라,
지금 이 영어로는 프레젠이라고 해.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지어진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야. 지금이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매 순간 지금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 동안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연아, 너의 엄마는 아빠에게 선물이 되어줬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그리고 또 너의 엄마는 연기자였어. 그리고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단다. 아빠는 우리 하연이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의 첫 번째 생일의 돌잔치를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게 됐어. 너의 하은이 하연이 오빠한테처럼 1년 동안 2천만 원 모았고 그 돈으로 너의 이름으로 3명의 심장병을 가진 아기들 수술을 도와주고 귀가 안 들리는 한 아기 인공어학 수술을 도와주었어. 앞으로 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친구들이야. 아마도 그 친구들에게 우리 하연이가 작은 선물이 되어줬을 거라고 믿어. 아빠 또한 이번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막내인 우리 하연이 돌잔치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많은 사람을 불러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도 울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너의 언니 오빠들 첫 생일 돌 때처럼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인 우리 하연이에게도 아빠의 욕심이 아닌 하연이에게 가장 뜻깊은 돌잔치를 생각하며 아빠의 욕심을 내려놓았단다. 너도 커서 너의 돌잔치를 이렇게 한 걸 좋아해 줄 거지? 하연이는 아빠가 꿈꾸는 완벽한 가정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어. 자고로 아빠는 4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꿈꿨거든. 고마워 하연아, 우리 가정의 선물로 가져서. 축하해 하연아, 너의 첫 번째 생일을. 사랑해 하연아, 우리 리틀햄 하연아. 나중에 너가 커서 누군가 너에게 돌잡이로 뭐를 잡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래. 나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 막내 하연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 2008년도 5월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기로 한 이유는 그 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가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그 중에 한 명이 필리핀에서 살았었고 여자였고 이름이 클라리지였어요. 그래서 클라리지를 만나러 2008년도 5월달에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됐었고요. 가기 2개월 전이 2008년도 3월에 클라리지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곧 만나러 가라니까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일단 뜯었습니다.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림도 몇 가지 그렸고 정말 짧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이 I love you, mommy, 정혜영. 끝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어딘가 제 이름을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잘 적어서 제 아내에게 혜영아, 너한테 편지가 왔네. 제 아내가 그거 받고 읽는데 너무나 큰 감동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가 큰아들에게 한 달에 3만 5천 원 보내주고 있었어요. 폰을 받고 그 당시는 한 달에 3만 5천 원 보내주는 거예요. 3년 전부터는 하나에게 4만 5천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3만 5천 원이 우리 부부에게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3만 5천 원이니까. 그 작은 금액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는 I love you, mommy. 엄마 사랑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2008년도 3월에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26개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 됐습니다. 아이 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그 두 어린이날을 놓고 해외 봉사 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도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품은 6명의 자신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클라리티 또한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라고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어린 하은이 하나를 저에게 혼자 맡기고 떠났어요. 제 얘기는 뒤로 하고요. 저는 필리핀에 갔습니다. 첫째 날 클라리티를 포함한 후원받는 수십 명의 필리핀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 센터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대요. 다음날은 클라리티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을로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에 판자를 집을 지었고요. 한평 남짓한 판자집에 6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로프를 붙잡고 왔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클라리젠데 우리 부부의 작은 후원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매일마다 어린이센터에 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의료 혜택도 받고 중요한 건 클라리젠에게 꿈과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달에 35,000원이라는 돈으로 하나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안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담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에 필리핀에서 일찍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 작은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꿈은 꾸고 살고 있어요. 내 집 마련.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그 시기가 집을 빨리 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요. 왜냐하면 아이가 2명이고 신기하게 1년 지날수록 아이 한 명씩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빨리 사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면 매달마다 갚아야 하는데 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갚아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집을 산다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갚아야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기도하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걸 대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8년도 5월달에 컴패션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요. 저는 102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요. 제 아내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봐도 본인이 직접 100명을 알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컨벤션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선물해줬고요. 저희 일고 나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굳이 해외에 있는 아이를 돕냐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돕고 있지 않는 건 아닌데 100명이라는 그런 숫자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컴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컴패션이 어떤 단체냐면 1952년도에 미국에 있는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나오셨다가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대요. 어떤 인부들이 쓰레기들을 한 2번씩 참아서 트럭에 싣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무심코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부들이 차고 있는 쓰레기더미 안에서 사람의 손이 나온 걸 보셨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인부를 막고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그 트럭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과 다 아이들의 시체였습니다. 1952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의 가장 큰 대전을 힘없는 아이들. 그 불쌍한 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어서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어서 인부들이 그냥 모아서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대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저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대요. 이제 너가 보고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이스완스 목사님이 행하셨어요. 보고 알아야 대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당신의 교회에서부터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저기 머나먼 작은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1952년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52년부터 93년까지 4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머니들을 후원하고 훌륭한 사회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큰 빚을 진 거예요.
93년도에 빠져나갔고요. 근데 도움받았던 우리나라 분들이 컴패션에서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황한 사람, 이제 내가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10년 후인 2003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고요. 컴패션 코리아를 들어가고 더 이상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혜를 위해서 후원국으로 탈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컴패션을 통해서 11만 명 이상의 해외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돕고 있고요.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100명이 아니라 후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빚을 같이 갚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2002년도에 저희 가정에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부부 동반 CF를 찍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가수 데뷔한 지 횟수로 17년이 됐어요. 지우션이 한때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이모나 삼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CF하고는 참 연결이 안 됐어요. 지우션이라는 이름도 딱 한 번을 찍고 갔어요. 4년 전에 제 아내 덕에 제가 또 CF를 찍게 됐고요. 동반 CF. 너무나 감사해서 그 CF 금액으로 우리나라 홀트 아들 옥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100명을 품기 시작했고요. 지금 5년째 그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돼주겠다. 202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100명의 컴패션 아이들 중에 6명이 IT에 살고 있어요. 2010년 1월 12일 날 IT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지진이 있고 나서 제가 후원하는 6명의 아이들 중에 유독 1명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있고 2개월인 3월 말 정도에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 찾았다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바로 IT 공항이 열리자마자 4월 초에 그 아이를 직접 만나러 IT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궁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딱 정말 IT의 실정을 정확히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아요. 6명의 아이들이 다 걱정되는데 스위티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프로젝트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생산 확인도 계속 안 됐었고요. She survived. Yeah. We were praying, and I asked my friends to pray for her. 사진보다 더 작아요. 사진에는 더 이렇게 많이 큰 것 같았는데 지금요 많이 망가졌대요. This is my wife, V. 정말 신기하게 그 아이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아이랑 많은 걸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막 정말 달갑게 반갑게 막 이렇게 맞아준 것도 아닌데도 지금 그 아이하고 헤어지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눈에 밟히고 그 정말 신기해요. 어제 프로젝트 단 중에 말레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집이 다 이렇게 정말 폭삭 주저앉았고 이제 지금 사는 텐트 집에까지 갔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해요. 자는 건 혼자 위에다가 손을 놓고 국물도 나고 그 다음에 국수
2주마다 한 번씩 컴패션에서 이제 이걸 나눠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이 4번째고, 네. 이제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줬는데 이 아이가 저 백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딱 했던 걸 내가 듣는데 마음이 정말 찡한 거예요. 그냥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막 대단한 거, 뭐를 주고, 막 말을 해주고, 이것도 분명히 사랑인데, 정말 누군가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